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디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가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것은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1상을 끝냈다는 것과 조기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서 이게 의료 분야의 신기술로 인증을 받는 그걸 신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하지만 이 메디프론이라는 회사는 이름만 들어봐서는 뭔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그 바이오 업종에 있는 회사 같지만 실제 이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IT 기기와 소모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즉 게이밍 마우스나 게이밍 모니터, TV, 공유기, 게이밍 휠, 소형 기전, 그러니까 가전 이런 것들 로지텍이란 브랜드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15억이 모두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정식 간편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떡볶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다가 밀키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 한 7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매출 외형이 그래도 300억이 넘는 매출 외형을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주로 공시를 통해 또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듯이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쪽에 이 뭐 비마약성 진통제나 아니면 치매 치료제 이런 쪽으로는 아직 연구만 하고 돈만 쓰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거는 글로벌리 아직 명확한 약이 나오지 않았고 이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그 새로운 제약사들의 이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치매 시장은 이 선진국병이라고 할 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낼 준비가 돼 있고, 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성장도 빠르고 또 그렇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메디프론도 퀀타 매트릭스라는 회사와 함께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했는데 이게 수정 보완 지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논문을 새로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보조 키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알츠하이머도 조기에 발견되면 될수록 그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기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시장을 먼저 점유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이런 객관적인 그 연구 성과에 대한 이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포괄손익계에서 3분기까지 봤을 때 작년 3분기입니다. 지금 386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지만 영업손실도 발생하고 있고, 당기순손실은 이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이 발생하는 바람에 100억대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죠. 이 파생금융상품은 딴 게 아니라 전환사채가 말 그대로 낮은 가격에 전환되면서 그 차익 때문에 발생하는 당기순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 내부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긴 하지만, 이 뜻은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주들은 지금 시장가로 주식을 샀겠지만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투자는 예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투자를 했고, 그 낮은 가격에 전환을 해서 지금 시장에다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최대주를 보시게 되면 T-사이언티픽이 최대주로 올라 있고, 그다음에 EN 코퍼레이션은 회사가 지금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T-사이언티픽의 최대주는 뭐 김상호 대표가 맡고 있는 그 위지트라는 회사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상장사들 이름에 김상호 대표 이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김상호 대표가 이 시장 내에서는 이 상장사들을 그 문어발로 인수를 해서 이게 기업 사냥꾼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인수한 업체들이 하나같이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놔서 대부분이 이 바생금융상품 평가손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실적들이 안 좋죠. 그리고 이 지금 전환사채를 보시게 되면 1회차가 이제 1167원에서 983원으로 이 조정되면서 주식수가 839만 주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이 1월 2일부터 이제 조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983원에 행사를 하면 지금 시장의 주가랑 그 차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회차 같은 경우도 983원으로 됐고요. 이것도 역시 1월 2일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회차 같은 경우는 1047원인데 이거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나중에, 그러니까 2회차, 12회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994원까지 그 하락을 인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에 더 많은 423만 주와 839만 주의 이 주식들이 뭐 말 그대로 983원에 전환돼서 시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메디프론의 모회사가 T사이언티픽이고 그 위에 위지트가 있고 그 위에 아까 말했던 이 김상우 씨가 있는 거죠. 이 김상우 씨가 모든 이 회사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이 그룹의 지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니게임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이 업체들은 별로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메디프론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후 쭉 흘러내려서 결국은 이 전환사채 전환 가격을 가장 하단까지 1,000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가격까지 흘러내렸고, 그 덕분에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주식을 끌어올려야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차익을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이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조기 상환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 놓은, 아까 보시면 1회차가 있고 12회차, 11회차 12번 정도까지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그 각각마다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그 각각마다의 투자자들이 전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식을 전환했을 때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큼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만 메디프론이 살아남지, 안 그렇다면 이 원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차환 발행을 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력 사업에서 흑자를 내지는 못하는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한계 기업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비싸서 이런 웬만한 부실 기업에는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즉 차환 발행도 어렵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들을 주식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말 그대로 이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주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호재든 던져야 됩니다. 또 그런 호재들을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뭐 비마약성 진통제나 아니면 치매 진단 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게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머니게임이란 게 다른 것보다도 그 회사가 자기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전환사채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상장만 유지해가는,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가장 낮췄을 때 그때부터 이제 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면서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그 돈 갖고 다음에 또 전환사채에 투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업에서 적자를 내면서 또 전환사채를 자주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최하로 바꿀 수 있는 그
확인하시고 보시기 좋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이제부터 이제 여기 장대 양봉 같은 거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먼저 싸게 주식을 팔아먹을 상대들이 내 앞으로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뛰어든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상투에 물릴 가능성이 커져 버리는 거죠. 이런 종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이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